안녕하세요. 자, 행정조사입니다. 자, 행정조사는 성군종을 조사해봤더니 조사에 한계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군종 조사는 한계가 있네. 왜? 아니 실체는 괜찮은데 절차만 들어가면 조사 절차만 들어가면 그냥 기절하는 척해서 뭐 조사에서 뭐 나올 게 있어야지. 그래서 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다 뭐 진실성이 없다. 기절하는 척했으니 조사가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진실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절하는 척하다 멀쩡하면서도 절차만 들어가면 기절하는 척하네. 진실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실이 0위구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군종 역시 뭐 성질, 근거, 종류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조사는 한계가 있네. 이게 조사의 한계예요. 그다음 목차가 한계입니다. 한계는 실체적 한계, 절차적 한계 둘로 나눠 보시면 돼요. 실체적 한계는 뭐 맨날 나오는 거. 법규상 한계. 법에 있는 거 어기면 안 되지.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 행정법상 일반 원칙도 지켜야지. 그런 거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차 부분은 기본법, 행정조사 기본법. 그렇죠? 행정조사 기본법 관련된 부분, 그런 된 부분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 행정절차법 관련된 부분 보고요. 진술거부권, 그리고 진실 0이구만. 그래서 실 관련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0도 뭐 영장주의 관련해서 보고요. 위법한 행정조사에 이어서 나온 처분, 그거 효과가 위법하냐 마느냐 그런 부분 보시고요. 마지막 구제수단까지 우리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설입니다. 의예요. 자,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정책결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요게 직접 뭔가 처분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처분이 나가는 건 아니고 처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전 단계다. 대부분이 이렇게 전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다음 법적 성질입니다. 자, 법적 성질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과연 이게 직시강제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 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죠. 권력적 행정조사입니다. 자, 행정조사, 권력적 행정조사는 세무조사 생각하시면 돼요. 세무조사. 비권력적 행정조사는요, 뭐 인구 통계조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력적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거의 뭐 강제로 가서 막 회계장부 압수하고 하는 거죠. 이게 직시강제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성질입니다. 자, 첫 번째, 직시강제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직시강제와는 별개다.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직시강제는 그렇죠. 즉시 신체 재산에 대하여 그렇죠.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뭐 행정 목적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이죠. 그런데 비해서 요 부분 행정조사는요. 바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 단계죠. 자료를 얻기 위한 준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라는 거 아니면 아예 결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계라는 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므로 독자적 인정함이 타당하다. 독자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사는 직시강제와 다르다 이렇게 끝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예요. 자, 강제조사 그리고 임의조사 둘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강제조사가 뭔데요? 권력적 조사죠. 이게 세무조사예요. 자, 임의조사, 뭐 통계조사 생각하시면 되죠. 인구 통계조사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강제조사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죠. 자, 강제조사는 개인의 신체 재산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는 겁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고요. 개별법으로는요 소득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데서 역시 강제조사에 관한 부분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임의조사입니다. 임의조사는 말 그대로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의 수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 근거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권력적 세무조사, 그리고 권력적 조사, 비권력적 조사, 즉 강제조사, 임의조사 둘로 나눠서 법적 근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밑에 행정조사의 종류 볼게요. 맞죠? 수단에 따라서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적 조사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죠?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하느냐, 강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있고요. 자, 또 한편으로는요, 대상에 따라서도 나눠지네요. 그래서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조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조사한다, 물건에 대해서 조사한다, 집안에 들어가서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이거 세 종류는 직시강제의 종류이기도 한데 고래서 항상 이런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직시강제 한 유형으로 파악하자 이런 견해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조사의 한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체적 한계죠. 그래서 법규상 한계 또는 법령상 한계, 법규상 한계 뭘로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권력적 행정조사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권력적 행정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근거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상의 일반 원리상의 한계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례 원칙 이런 걸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평등의 원칙,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 지켜야 돼요. 특히나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요게 특이하게
특이하게 자, 행정조사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요?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아니 세무조사 한번 해놓고 좀 있다가 세무조사 또 나와. 좀 있다가 세무조사 또 나와.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 한 개 보겠습니다. 절차 한 개. 자, 먼저 행정조사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절차를 지켜야 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이것도 뭐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절차 이런 거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조사 나가기 전에 당연히 이런 거 해야겠죠. 징표 제시 의무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어디 소속 공무원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영업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 영업 시간 내에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왜? 새벽 2시에 조사 나가겠습니다. 자료 다 가지고 준비하세요. 너무 심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영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기절절입니다. 절. 자, 행정절차법도 적용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행정조사가 그죠? 자, 행정절차법 처분인 경우 문제가 되는 건데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딱히 없지만은 행정조사가 뭐 권력적 행정조사라면 세무조사 같은 경우 그 세무조사가 그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원칙적으로는 그 처분을 뭔가 내리기 위해서 즉 과세처분 1,000만 원이라는 1,000만 원 내세요 세금 내리기 위한 전 단계가 행정조사긴 한데 세무조사긴 한데 그렇죠? 요거 자체도 세무조사 결정 뭐 이런 거 세무조사 이런 것도 다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적 그렇죠? 권력적 행정조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따라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경우예요. 따라서 그 경우에는 뭐 처분 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과의 관계입니다. 진술거부권, 그렇죠?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뭔가 조사하는데 여기 대해서 진술 안 하고 있다. 이거 자, 진술거부권 이것도 영장주의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적용되느냐 마느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술거부권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진술거부권은 뭐 형사상 그렇죠?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요거는 형사 절차에만 인정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형사 절차 아니더라도 어느 절차든지 간에 그렇죠?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일이 생길 것 같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게 진술 거부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와 관련되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진술 거부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꿔서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꿔서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왜냐하면 그죠? 자, 형사 절차와 관련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진술했다가 그게 나중에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력 행사의 문제입니다. 실력 행사의 문제 뭐 아니 행정조사, 세무조사 가는데 그죠? 막 회계장부 압수해 가려고 했더니 그거 못 가져가게 몸싸움하고 난리가 난다. 요거 제압하고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임의조사는 그 성질상 실력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임의조사는 법에 근거 없어도 되고 별거 없어요. 그죠? 인구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바빠요. 뭐 괜찮아요. 특히 문제 안 돼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다? 그죠? 강제적으로 하는 거. 그죠? 강제적 조사, 권력적 조사, 권력적 행정조사일 때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만 강제조사에 있어서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력을 가할 수 있다고 하던 긍정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행정조사의 안에는 뭣도 들어가 있다? 어느 정도 실력 행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안 된다. 왜? 대부분의 경우 행정조사 자, 할 때 뭐 행정조사를 만약 거부한다, 방해한다 싶으면은 형사처벌하도록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들이 항상 거의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다? 즉 형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심리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의미지 직접 실력을 행사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설이에요. 자, 현행법상 검사 거부에 대해서 벌칙 등의 불이익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뭐 실력 행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입법자의 의도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견해죠. 자, 절충설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다만 뭐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되겠는데, 그렇죠? 행정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실력 행사가 반드시 수반되게 하는 경우에는 인정해주자,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주자 이런 절충설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부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왜? 벌칙 규정을 뒀기 때문에 벌칙 규정만 둔 것을 볼 때 이건 뭐 간접적, 심리적 간접적으로만 강제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력 행사는 안 된다는 부정설, 소극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입니다. 영장주의가 적용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필요설, 불효설 이렇게 짧게 쓴 거는 그렇죠. 맨날 영장주의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영장주의 마찬가지죠. 뭐 불효설은 뭐 하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영장주의 적용시키자. 자, 필요설이 그렇죠.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적용시키자. 자, 불효설은요. 영장주의는 형사사법 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효설이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절충설이죠. 자, 영장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자. 이게 절충설이 되겠습니다. 자, 요 행정조사 관련해서는
판례가 또 있어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로 넘어갈게요. 자, 판례입니다. 자, 우편물 검사, 자, 우편물 통관 검사가 있었는데 그때 우편물 막 개봉하고 하는 거, 요걸 판례가 행정조사로 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로 보니까 영장이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판례가 봤던 겁니다. 즉 판례 입장은 행정조사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자, 우편물 검사는 행정조사인데 영장 없이, 자, 우편물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적법하다 봤던 겁니다. 영장이 없는데도요, 예외니까 괜찮다 이런 표현도 아니고 행정조사니까 영장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뭐 필요하지 않다, 불효설의 입장인 겁니다. 자, 우리 검토입니다. 검토. 우리 항상 이런 거 영장 필요하냐 마냐 문제 나오면은 항상 그냥 절충설로 통일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장주의와 행정조사의 존재 가치를 조화시키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자, 진실이 0이구만,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입니다. 자, 세무조사가 위법하다. 세무조사가 위법한데 거기에 대해서 자, 세무조사 후 과세 처분, 세금 1,000만 원 내세요 나왔다. 그쵸? 자, 이 과세 처분은 세무조사 결과 나온 과세 자료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 건 세무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 왜 문제가 있었다? 중복조사였어. 중복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털고 안 되니까 좀 기다렸다가 좀 이따 또 털었어. 근데 그때 드디어 증거를 잡은 거야. 그죠? 그래서 과세처분 자체는 괜찮아요. 세금 내야 될 걸 잡아서 낸 거니까 문제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조사였던 겁니다.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면은 중복조사도 가능합니다. 그죠? 한번 조사했다가 다시 조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싶으면 다시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도 뭐 오로지 괴롭히려고 두 번, 세 번 하다가 운 좋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듯이 운 좋게 이제 과세 자료를 발견해서 과세 처분이 나온 겁니다. 자, 과세 처분은 문제가 없더라도 세무조사가 이유 없이 중복조사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 위법한 결과에 따른 과세 처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걸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점이죠. 행정조사가 위법한 경우 그 행정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에 기초해 내려진 행정결정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뭡니까? 자, 세무조사가 위법한 경우 그 세무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에 기초해 내려진 과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설 볼게요. 자, 첫 번째 학설이죠. 법치주의 강조하자. 법치주의. 자,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춰서 위법한 행정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는 위법한 행정조사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를 기초로 한 행정행위도 위법하다고 해야만 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위법한 행정조사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행정조사와 행정행위 별도다. 즉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은 별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조사의 위법이 바로 행정행위를 위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자, 행정조사와 행정행위는 하나의 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그쵸? 과세처분 하기 전에 세무조사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조사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면 행정행위도 위법하다라고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는 위법하면은 바로 행정행위도 위법, 여기는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일 뿐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크게 학설이 둘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하자승계와는 다릅니다. 하자승계는 자, 선행처분에 불가정력이 발생한 경우,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불가정력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조사와 그에 따른 자, 행정행위, 처분은 불가정력이 발생 안 한 경우예요. 즉, 자, 세무조사 나왔고 바로 이틀 후에 과세처분이 나온다. 이런 식입니다. 90일 지나고 이런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좀 구별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양거래 3번이에요. 자, 중복과의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자, 판례 입장은 뭡니까? 위법하다는 거예요. 자, 과세처분이 했는데 과세처분에 과세 근거가 다 있었네. 그래도 필요 없다. 일단 그 전 단계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위법한 세무조사면은 그에 따른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우리 검토입니다. 여기는 판례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자, 법치행정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행정행위도 위법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래서 첫 번째 견해, 판례의 견해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입니다.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예요. 자, 행정쟁성, 손해정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 행정쟁성입니다. 일단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처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고요. 이건 아예 이건 구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권력적 행정조사, 세무조사 이런 거는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조사가 종료된 경우에는요, 역시 일찍 끝나버리기 때문에 협의의 소외이익이 부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가배상이죠. 자,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적, 물적, 그러니까 손해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손실보상입니다. 만약 적법한 행정조사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역시 특별한 희생, 재산에 있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역시
결과제거 청구 한 줄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결과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부분도 뭐 즉시강제와 유사하게 막 들어가서 세무조사한다, 압수한다, 몸싸움 일어나죠. 몸싸움 일어날 때 뭐 만약 위법한 세무조사라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해가 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결여예요, 결여. 자,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는 뭐 적법절차 원칙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항상 국민의 권리 이 표현 들어가서 결여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